이 씨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는데 이 씨의 삶에 한 남자가 들어왔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씨에게 다가온 남자는 꾸준히 이 씨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남자의 끈질긴 애정 표현에 이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다정했으며 이 씨의 곁을 항상 지켜주었죠. 오늘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요? 늦었는데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남편의 관심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연애 시절이 계속될 것만 같았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임신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고 25살이라는 어린 나이 거기다 결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아이는 이 씨에게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남자는 책임을 지겠다며 당장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해야지. 난 널 사랑하고 우리 아이도 사랑할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씨는 연년생으로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처음 하는 육아로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혼자 하는 육아였지만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혼 후 처음 5년 동안은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듯했지만 점점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는 더 많이 필요했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내 식구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죠. 이 씨는 결국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크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나도 벌어서 보태야지. 당신이 돈을 벌면 나는 좋지.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을 때 일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 씨는 사회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이 선택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씨는 동네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허드렛 일과 보조 일을 했습니다. 이 씨가 꾸준히 돈을 벌어오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직장을 그만두었죠. 처음엔 곧 다시 일할 것처럼 말했지만 일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럼 집안일이라도 좀 해주면 안 돼? 일 끝내고 와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육아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집안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서투른 내가 집안일 하는 것보다 당신이 와서 후다닥 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이 씨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노력해준다면 이 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항상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씨가 미용실 일에 적응이 완전히 되었을 즈음 미용실 원장님이 이 씨에게 미용을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평소 야무지게 일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보고 미용일을 배워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자기 손재주가 좋아 보이는데 미용 배우는 건 어때? 미용 배우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아직 애들도 어려서 정신이 없어요. 미용실기는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면서 한번 준비해봐. 이거 기술만 잘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어디 가서 굶진 않을 거야. 전문직이라 저도 배워보고 싶긴 한데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이 씨는 원장님의 조언에 따라 힘들어도 미용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장님의 그 한마디가 이 씨의 인생을 바꾸었죠. 이 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으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미용을 배웠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생기자 미용 관련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월급도 올랐죠. 조금씩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집안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었고 육아와 집안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생일이나 명절이 되어 찾아가면 용돈이 적다며 이 씨를 구박했죠.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에 시댁에 돈도 주고 선물도 양손 가득 가져온다는데 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어머니,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려니 항상 마이너스예요. 남편이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일을 아직 못하는 건 네 잘못이 크다. 남자가 아내가 예쁘고 착하면 업고 다닌다는데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니? 네가 남편을 잘 설득해서 일하게 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 씨는 억울했지만 시댁 어른에게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 씨는 일하는 시간을 늘렸고 수입도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점심이 지나서야 일어났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 20년 중 15년간 혼자 일하고 집안 일까지 도맡아온 이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려 했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이 씨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죠. 이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난 15년을 참고 살았어.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고 나 혼자 다 떠안고 살았잖아.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할게.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씨는 남편의 애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을 믿기로 하고 이혼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던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남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역시 남편의 다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잠깐 일당직으로 일하던 남편은 3개월이 지나자 온갖 핑계를 대며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기 시작했죠. 이 씨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게임을 켜놓고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이 씨는 무심코 남편의 게임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낯선 여자와 나눈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눈에 띄었죠.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서로를 애틋하게 부르는 말투,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대화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볼까? 좋지. 우리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같이 있자. 그동안 남편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불륜녀에게 이 씨의 험담을 하며 비웃고 있었죠. 우리 집사람 그냥 ATM이야. 돈 벌어오면 난 편하게 놀고. 전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 싹싹 빌었더니 그걸 믿고 계속 살더라. 어차피 나랑 이혼하지도 못할 거야. 이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무작정 따지고 들어갔다가는 남편이 증거를 지우고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었죠. 이 씨는 우선 메시지를 전부 수집하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추가 증거를 모았죠. 이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는 날짜를 알아냈죠. 이 씨는 그날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퇴근할 것 같아. 애들도 내일 주말이라고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씨는 그날 남편과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친구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 씨는 걱정이 되었죠. 이 씨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언니와 형부 그리고 남동생까지 불렀습니다. 오늘 남편을 따라 다녀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봐야겠어. 나 너무 떨리는데 내 옆에 같이 있어줘. 네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계속 옆에 있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이 씨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알겠다며 같이 남편을 따라 다니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는 동안 이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나 오해였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불륜녀를 만났죠. 남편과 불륜녀는 다정하게 고급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씨와는 집 앞에 고깃집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눈앞의 광경을 보고 이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남편과 불륜녀는 식사를 마치고 마트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더니 도착한 곳은 이 씨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 남편은 내연녀를 데리고 갔죠. 이 씨는 분노로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이 씨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 바쁜데 그냥 지금 말하렴. 제가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저희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너스? 네가 그렇게 원하면 만나야지. 지금 가면 되겠니? 네, 어머니 지금 저희 집으로 오시는데 혹시 신우이랑 도련님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제가 한우 사갖고 갈게요. 어머, 이번에 애들 불러서 몸보신 좀 시켜야겠다. 그럼 한우 좋은 부위로 넉넉하게 사놔라. 남으면 내가 가지고 가면 되니까. 네, 어머니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 씨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그렇게 구박하면서도 돈을 받을 때면 태도가 돌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신물이 났습니다. 이 씨는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도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트에 들러 한우를 구매하고 언니와 동생에게 혹시 근처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지 물었죠. 가족들은 걱정 말라며 전화하면 바로 올라갈 테니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과 남동생까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씨 손에 들린 한우에만 관심을 가지며 같이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는 모르는 여자의 구두가 놓여 있었고 안방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렸죠. 이 씨는 몰래 카메라를 켜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과 불륜녀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불륜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고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불륜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받고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쥐어잡았습니다. 너 정말 네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네 아버지 바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을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람을 피는 모습을 봤으니 많이 당황한 듯 보였죠. 시어머니는 이 씨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라.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나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딱 한 번만 봐주라. 이제부터 정말 달라질게. 나는 당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이 씨는 그동안 무수히 참아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함, 시어머니의 구박,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 씨는 참고 살 생각이 없었고 남편에게 담담히 말했죠. 당신 오늘부터 내 남편 아니야. 남편은 간단히 짐을 싸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이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순순히 이혼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면 위자료 없이 끝내줄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내가 위자료 줄 돈이 어딨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소송을 해야지. 나는 그날 촬영한 영상도 있고 그 외에도 당신이 가정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 남편은 처음엔 무조건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씨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네가 일부러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거잖아. 가족들까지 불러서 망신을 주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지. 남편은 집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고 지인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의 책임을 이 씨에게 떠넘기려는 남편의 모습에 이 씨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법원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 다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이혼을 미루며 괴롭힌 행동까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로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했죠. 그러나 남편은 15년 동안 놀면서 돈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이 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3천만 원이란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위자료를 이 씨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이 씨는 자신을 같이 조롱하던 불륜녀도 가만히 둘 수 없었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정신없이 이혼 소송을 치르는 동안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첫째는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겠다고 했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둘째 역시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다며 어차피 가야 할 군대 형이랑 같이 갔다 오겠다고 했죠. 사실 아이들은 더 일찍 군대에 갈 생각이었지만 힘든 소송을 하는 엄마를 두고 차마 군대에 갈 수 없었고 모든 소송이 끝나자 이 씨에게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이 씨 편이었고 소송하는 내내 이 씨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엄마 나 군대 가려고. 벌써 군대 갈 때가 되었구나. 엄마가 정신이 없었네.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챙겨줄 게 뭐 있어. 학교는 휴학하고 동생이랑 같이 다녀올게요. 사실 더 일찍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힘든 일을 겪는데 나까지 없으면 힘들까봐 군대를 미뤘어. 이제 얼추 정리가 됐으니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도 같이 갈 거야. 나는 대학교에도 안 갔고 아직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할 군대니까 형이랑 같이 가려고. 너희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곁에 항상 있어줘서 고마웠어.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맞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이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자신을 붙잡아준 아이들이 고맙고 미안했죠. 그래 건강하게 잘 다녀와. 아이들이 군대에 가자 이 씨가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돈과 위자료를 합치자 꽤 큰 돈이 되었죠. 마침 일하던 원장님이 자신은 이제 힘들어서 가게를 접을 생각인데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씨도 미용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자기 가게를 갖는 것이 꿈이었지만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원장님이 오래같이 일했으니 싼 가격에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말했고 이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이 크진 않았지만 동네에서 오래 한 만큼 단골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이 씨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죠. 이 씨는 언니와 오랜만에 같이 식사 자리를 가졌고 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이 항상 지옥이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해. 남편은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15년이나 백수였던 남편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여전히 놀고 있었고, 바람 피운 장면을 봤던 형제들은 충격으로 남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이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이 씨는 20년 동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100세 시대 내 인생의 전반전은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절반은 나 자신을 위해 살겠어. 그렇게 이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